네, 정치화법 해설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찬란한 비상을 함께할 최승입니다. 우리 이제 정치화법 해설 강의 진행할 건데 시험 보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이 본 이번 9월 모의평가 어떻게 느끼셨나요? 뭐 어렵게 느끼는 학생도 있고 비교적 괜찮은데 라고 이제 느끼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아직 우리가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느꼈든 연습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날까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문제 쭉 보니까 뭐 시간이 오래 걸릴 법한 문제들 뭐 항상 늘 그랬지만 뭐 쉬운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4단원과 5단원 이제 민법 파트하고 형법 파트 그쪽이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오죠. 지문 해석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트형 문제도 있었고요. 그 세트형 문제 푸는데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서 가족관계와 관련된 그 문제도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게 바로 이제 선거 분석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선거 분석 문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딱 시험장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 약간 생소한데 이렇게 이제 느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꼼꼼하게 차근차근히 읽어 나가면은 기존에 우리가 예전에 나왔던 그런 선거 분석 문제보다는 조금 좀 평이하게 출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단원별 출제 문항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모의평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1단원 4문제, 2단원 4문제, 3단원 2문제, 4단원 4문제, 5단원 4문제, 6단원 2문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뭐 항상 거의 이런 패턴으로 출제가 되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번 우리 모의평가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니까 일단은 가장 많이 틀린 문제가 10번에 나와 있는 선거제도예요. 선거 분석 문제죠. 그래서 오답률이 뭐 이게 이제 확정적인 오답률은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집계된 그런 오답률인데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61% 정도가 나왔는데 사실 61% 정도면은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60%대 초반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확 난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고 이제 비스무리한 그런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된 거죠. 이것도 이제 어려움이 있죠, 당연히. 어쨌든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거는 선거 분석 문제, 그 다음에 형사 절차. 뭐 항상 좀 헷갈리죠. 그리고 이제 선지 자체가 살짝 비꼬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이번 기회에 또 살려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문제가 오답률이 또 되게 높았는데 이 문제가 선택지 자체가 기역, 니은, 기역, 디귿, 그 다음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어려워했을 법한 보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관계화법. 그 지문에서 시간도 짧은데 우리 이제 시험 보는데 시간도 짧은데 그 지문 기다란 지문을 분석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복잡했고 뭐 친권과 친자관계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제도인데 이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 학생들이 약간 어렵진 않은데 약간 헷갈렸을 법한 선택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단원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각 단원별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 6월 모의평가부터 이번 올해 9월 모의평가까지 쭉 출제 경향에 대해서 제가 리스트를 뽑아봤는데 뭐 1번 문제로 항상 등장하는 거 뭐 국가현상설, 집단현상설 비교하는 문제죠. 정치의 의미 비교하는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법치주의 유형해서 형식적 법치주의하고 실질적 법치주의 비교하는 거 뭐 항상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의 기본 원리라고 해서 6가지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또 출제되었고요. 기본권 문제 나왔습니다. 되게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1단원은 뭐 항상 나오던 패턴대로 출제가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다음으로 이제 2단원이에요. 2단원에서 전형적인 정부 형태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 나온 정부 형태 문제는 뭔가 계산이 들어가거나 자료를 좀 분석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형태로 개념 문제 정도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문제, 아까 오답률 되게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 출제됐고요. 늘상 나오는 다양한 국가기관의 특징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 얘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오답률이 되게 높았던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방자치 문제 출제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가주시면 되고, 3단원도 이제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선거 분석 문제에 그 다음에 우리가 늘상 나오는 정당 이익 집단 시민단체 비교하는 문제, 뭐 얘는 항상 쉽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단원 민법이에요. 민법 파트인데 우리가 이제 민법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문제도 늘상 출제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계약과 관련된 거, 요 14번 문제하고 15번 문제가 세트형 문제였어요. 그래서 14번 문제는 우리가 민법 파트에서 출제가 되었고,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형사 절차와 관련된 거, 소년법과 관련된 것이 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문을 잘 분석하고 두 개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파트가 여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법행위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네요. 뭐 항상 나오죠. 얘도 이제 다양한 상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복잡한데 오답률 탑 10으로 해도 얘가 거기에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이제는 학생들이 그렇게 이제 다양한 상황이 나오는 그런 문제도 좀 잘 적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일단 출제됐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와 관련된 법, 뭐 상속이니 뭐니 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권, 그 다음에 친자관계, 그 다음 뭐 입양 뭐 이런 것들이 다 짬뽕이 되어서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5단원이에요. 5단원에서 이제 범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된 문제 출제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사 절차와 관련된 거, 얘도 이제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얘는 선지에 약간 학생들이 이거 틀려라 라고 이제 실수해라 라고 이제 낸 그런 선택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좀 낚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14번 문제하고 세트였던 그 문제 출제되었고요. 연소근로자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연소근로자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미성년자 근로자 중에 이제 미성년자 근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나이대를 3개로 구분을 해가지고 각각의 특징들을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나이대 3개를 다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문제 출제됐고요. 마지막 6단원인데 뭐 6단원 국제관계와 관련해서 관점 문제 출제됐어요.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는 파트죠. 자유주의하고 현실주의 비교하는 문제인데 되게 쉬운 파트예요. 그 다음에 국제법과 관련된 게 또 오랜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작년 9월에 등장하고 계속 등장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등장을 했네요. 그래서 이번엔 여기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유엔과 관련된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두 문제 출제되었구나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